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1개월 동안 8%, 그리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떨어진 종목으로 최근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실적 발표가 되었으며 실적 발표가 난 뒤에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12.75%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봤을 때 팔란티어는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 자그마치 약 27.22% 정도 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RSI는 42.9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방향이 날카롭게 아래를 향하고 있기에 언제쯤 상승을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44.63으로 지난 4일 동안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마이너스 12.75%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본다면 팔란티어의 Q4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란티어의 Q4 매출액은 300.74밀리언 달러이고요. 어닝 per share는 0.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의 4분기 매출액은 322.1밀리언 달러로 시장이 기대했던 300.74밀리언 달러보다는 더 높아 시장의 기대치를 돌파해 주었으나 어닝 per share의 경우는 0.08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시장이 기대했던 0.01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제의 프리마켓에서 5에서 6%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고 이러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자마자 마이너스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은 상승을 해주었는데 왜 earning per share는 오히려 떨어진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팔란티어라는 회사의 펀더멘트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Q4 매출액의 추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는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322밀리언 달러를 기록하여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0%의 매출액 상승이라는 훌륭한 실적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289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2020년 3분기와 비교를 해도 2020년 4분기에는 11%의 성장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총 매출액 대비 2019년 총 매출액을 비교를 한다면 47%의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의 매출액은 크게 Government Business와 Commercial Business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Government Business는 매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1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자그마치 77%나 성장을 해주었고 그만큼 정부가 팔란티어와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버먼트 비즈니스 측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얻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계약건들 때문인데요. 이렇게 end-to-end sensor to shooters 그리고 space to mud capabilities를 개발하고 있고요. Vantage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실제로는 이렇게 114밀리언 달러짜리의 계약을 팔란티어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개의 계약을 미군과 체결했는데요. 하나는 미군의 공용 데이터 패브릭과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군의 차세대 네트워크 모더나이제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삼 소프트웨어가 미군의 미션 커맨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어서 미군의 모던화를 좀 더 가속화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탄 프로그램으로 Tactical Intelligence Targeting Access Node의 약자입니다. 미군의 기지를 모던화시키는 프로젝트이며 250밀리언 달러짜리인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팔란티어는 먼저 페이스 1에 대해 수주를 받아 8.5밀리언 달러를 계약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5월부터 미국 공군과 함께 협업하여 코비드-19 치료를 돕는 데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또한 NHS 잉글랜드와 31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해 팔란티어는 파운드리를 이용하여 영국 백신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게 되었습니다. FDA와 44밀리언 달러짜리의 계약을 3년치 하게 된 점도 빠질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매출액 중 56%가 정부에서 왔다면 나머지 44%는 커머셜 쪽에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2019년 4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커머셜 쪽에서는 2020년 성장률은 10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원래 정부와만 거래를 했던 팔란티어가 이제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인슈런스, 마이닝, 쇼핑 등등의 관련 기업들과 계약을 따내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는 IBM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리오 틴토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회사는 더욱더 안전한 환경에서 낮은 비용과 함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멀티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을 PG&E 회사와 맺었으며 BP와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운드리를 통해 디지털 트윈 앤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1조의 가치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분기에는 21개의 계약을 맺었으며 각각 5밀리언 달러짜리의 큰 규모의 계약이며 그 중에서도 12개는 10밀리언 달러짜리의 규모의 계약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팔란티어의 고객들이 얼마나 팔란티어의 서비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개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는 평균 495밀리언 달러의 돈을 썼다면 2020년에는 663달러의 돈을 쓰면서 팔란티어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객사들이 더 많이 높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고객에 치중되었던 매출액의 규모가 67%에서 이렇게 61%로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팔란티어의 입장에서 특정한 고객에게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2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총 고객을 대상으로 평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얻었는지를 봤을 때 2019년에는 5.6밀리언 달러를 팔란티어가 벌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7.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벌음으로써 41%나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고객이 팔란티어와 1밀리언 달러, 5밀리언 달러, 그리고 10밀리언 달러짜리 계약 건수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2019년도에는 1밀리언 달러짜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5개 조금 이상이었으나 그 비율이 32%나 성장하여 지금은 110개의 기업이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밀리언 달러짜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5밀리언 달러짜리의 계약 건수는 2019년에 비해서 54%가 늘었으며 10밀리언 달러짜리의 계약은 2019년에 비해서 50%가 성장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보신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서 그로스 프로핏을 산출한 뒤에 이것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그로스 마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로스 마진이 원가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팔란티어의 경우는 2020년 4분기에 Adjusted Gross Margin이 자그마치 84%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전체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Adjusted Gross Margin이 81%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팔란티어가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로 되는 비용, 즉 Cost of the Revenue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평소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로스 마진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adjuste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팔란티어는 이렇게 많은 곳과 계약을 맺어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왜 정작 earning per share인 EPS는 마이너스 0.08이 된 것일까요? earning per share란 net income을 총 발행된 주식의 숫자로 나누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액 기준이 아닌 net income, 즉 순수익이 기준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순수익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순수익을 알아보기 위해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익은 여기 net loss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t loss를 보시면은 팔란티어는 약 148밀리언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다음과 같은 경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인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인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비용을 빼야 되는데 영업비용은 크게 sales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용을 매출 총이익에서 빼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여기서 각종 이자라던가 세금을 더하고 빼면은 최종적으로 순이익, 여기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net loss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멤버십을 대상으로 팔란티어가 많은 수주를 받았기에 가이던스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변수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다고 공지를 다음과 같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보상 형태로 주는 제도인 Stock-Based Compensation Expense이며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2020년 4분기에 Stock-Based Compensation Expense가 자그마치 241밀리언 달러였으며 이러한 비용은 Cost of the Revenue, Sales and Marke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으로 고루고루 비용으로서 깃들여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회사의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치지 않을 경우 adjusted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팔란티어의 영업활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빼버린다면 영업이익의 경우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흑자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은 32%에 달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순수익은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적자가 나왔고요. 이러한 순수익에다가 발행된 주식의 양으로 나누었기에 EPS가 마이너스 0.08달러가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전체적 실적만 본다면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했으며 적자이긴 하지만 오로지 팔란티어의 영업에 의한 실적 자체만을 본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팔란티어의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앤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은 2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stricted Cash의 경우는 특수한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37밀리언 달러의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지는 않겠고요. Account Receivabl의 경우는 156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epaid Expenses는 성금으로 내야 할 비용인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 자산으로 잡혀있을 뿐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총 2.1빌리언 달러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이러한 부채를 전부 다 갚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Current Liabilities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이고요. 그 이외에 Non-Current Liabilities의 경우는 12개월 이후인 5년, 10년, 장기간을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서 이러한 부채를 전부 바로 갚아야 한다고 했을 때 총 부채는 1.1빌리언 달러입니다. 팔란티어는 현금을 자그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빌리언 달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한 번에 다 갚는다고 해도 1빌리언 달러의 현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025년에는 4조 이상의 매출액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가까운 미래로는 2021년에는 매출액 성장률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매출액 성장률 45%, 그리고 Adjusted Operating Margin, 다시 말해서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s를 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마진이 23%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팔란티어는 꾸준히 좋은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팔란티어가 떨어진 이유는 지금의 팔란티어의 주식 상승이 최근 공매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수혜를 입었고요.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뒷받쳐주지 않아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한 것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인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에 의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서 EPS가 0.02달러의 시장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로스 마진을 봤을 때 건재하다는 것을 보았으며 기업의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고객의 숫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은 부채보다 현금이 훨씬 많아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여유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 불리시라고 생각하며 락업 기간이 해지될 때도 실제로 팔란티어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변동을 보일지는 예측할 수가 없기에 5%에서 10% 정도씩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대응을 해나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